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포항공단의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와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도 낮고 제품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력발전기의 타워를 만드는 포항공단의 한 업체입니다. 두꺼운 철판인 후판을 접고 용접한 뒤 15m 단위로 둥그런 타워를 만듭니다. 타워를 서너 개 연결하고 내부에 부품을 설치하면 높이 80에서 100m의 발전 타워가 완성됩니다. 이 회사는 지난 14년 동안 미국 등지에 매년 600여 개의 발전 타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요구하는 품질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술에 인정되는 인증서를 15개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 조건에 100%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송전망 없이 작은 공간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포스코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세운 2.4메가와트 규모로 2,4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15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를 공급했고 연구 개발을 계속해 오는 8월쯤 세계 최초로 1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 9월부터는 저희는 그 연료전지의 전 부품을 저희 여기 포항에서 다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품업체 140개 업체하고 같이 상생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두보를 확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과 부품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률은 낮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사용률을 보면 철강 등 금속 부문이 42.1%로 가장 높고 화공 27.4% 등이며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은 대구가 2.85%에 불과하고 경북은 5.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에너지 효율이 낮고 지속적인 전력 생산이 쉽지 않은 데다 각종 인허가 등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뿐만 아니라 현재의 환경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항공단 내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방학 동안 어린아이들을 돌보기가 마땅치 않은 가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정을 위해 돌봄 교실이 초등학교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대학생 봉사단까지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온 초등학교 1, 2학년 20명이 대학생들과 함께 오이 피클을 만듭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는지, 우리 몸에는 어떤 영양분을 주는지 직접 만들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비트를 넣어줄게요. 비트를 넣으면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빨간. 피클을 만들고 남은 오이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얼굴 마사지도 하고 식탁으로 올라온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지금 편식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저희가 편식을 좀 일깨워주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게끔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만 열리던 돌봄 교실이 방학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어 맞벌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시간에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추리와 논리체험, 독서 활용, 친환경 식탁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애들도 새롭고 저도 혼자서 이제 그런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극복을 해주니까 제가 더욱더 돌봄 애들을 케어하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올해 첫 도입한 대학생 돌봄 봉사단으로 방학 중 돌봄 교실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유익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20, 30대 중에는 의기양양하게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가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창업인들을 위한 뜻깊은 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휴가철로 대목을 맞은 고속도로 휴게소. 핫바와 호두과자 같은 익숙한 메뉴들 사이로 월남쌈과 바게트꼬치,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메뉴들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청년 창업 매장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공모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준 겁니다. 6개월간 임대료는 무료, 인테리어와 집기 일부도 제공해 줬습니다. 특제 소스를 개발해내는 등 맛 하나는 자신 있었던 28살 김경훈 씨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어엿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원리금이 굉장히 세잖아요, 수수료가. 재반 비용,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 그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수제 과일청을 사용하는 에이드 매장. 24살 대학생 염신지 씨는 남들이 쫓는 스펙 대신 과감히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꿈을 키웁니다.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처럼 저희 이름 얘기하면 아 여기 맛있지 약간 이런 인식을 좀 남기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1년 뒤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데 젊은 창업인에겐 아이템 상품화의 기회로 휴게소 측에는 메뉴의 다변화 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 팔던 그 아이템들 외에 다양한 아이템의 메뉴를 더 맛볼 수 있는.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창업 매장은 전국 71개 휴게소 116개 점포로 한국도로공사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의 잘못된 시책에 맞서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리던 전통이 있었는데 10,000명이 뜻을 모아 올리던 상소라고 해서 이를 만인소라고 합니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했다며 만인소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2개월간 10,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국왕이 잘못하면 유생들이 목숨을 걸고 집단 상소로 맞섰던 만인소의 전통이 경주에서 재현됐습니다. 만인소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주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졌습니다. 노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식물과 동물, 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 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지를 이어붙인 만인소는 무려 80여 미터의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서명에는 지난 2개월간 1181명의 경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 의사가 만인소에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 연장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 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 논란이 일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방문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린 뒤 청와대를 찾아 만인소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도 지난 5월 시작돼 조만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또 다른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 국제 불빛축제가 오늘 개막돼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밤 9시부터 10분간 불꽃쇼가 펼쳐지고 그 이후 10시까지 두호동 사무소 앞 해변도로에서 마임과 마술 등 길거리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개막에 앞서 오후 6시부터 8시 반까지 물총 싸움과 댄스, 패션쇼 등이 진행됩니다. 주 행사인 불빛축제는 8월 1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포항시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인 흥해읍 오도리에 어류 인공어초 4종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어초는 어류용 강제 어초와 해중림용 콘크리트 어초 각 2종으로 어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 연안바다목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진군은 소나무에 대한 브랜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나무 사전을 발간합니다. 전체 면적의 85%가 임야고 임야의 50% 이상이 소나무인 울진군은 우리나라 최대 금강송 군락지가 있어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 자원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소나무와 관련한 식물학적 요소와 민속 역사, 예술, 인물 등 인문학적 요인들을 총망라한 사전을 편찬하고 영문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106개 상수도 분야 공기업 가운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누수율을 줄여 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에서는 11개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다선거구 보궐선거를 10월 28일 실시하기로 하고 입 후보자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세진 전 의장의 의원직 사퇴에 따른 것으로 입 후보자 설명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울진군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예비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16일로 확정됐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짓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1일과 22일 경산에서 채집한 모기 236마리 가운데 2마리가 작은 빨간짓 모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2달가량은 뇌염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며 긴 소매 옷 착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 소식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폭염특보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는데요. 울진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나머지 지역은 폭염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져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울진 24도, 영덕 25도, 포항 26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3도, 영덕, 포항, 경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7도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을 웃돌아 덥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